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정 20면체니까 왜 주사위는 정 6면체잖아. 그럼 정 20면체는 주사위처럼 어느 방향에서 보나 똑같이 생긴 입체도형인데 면이 20개짜리 삼각형들로 삼각형 20개로 둘러싸인 정다면체거든요. 그러면 면이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20개의 면 중에 1이 2개, 2가 2개, 3이 2개 이런 식으로 각각 1부터 10까지 2개씩 써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주사위를 한 번 던져가지고 10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20개의 면 중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 면은 몇 개겠어요? 2개겠죠? 그냥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냥 주사위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10분의 1이에요.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없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도전 문제 같은 것들은 다 이제 또 S3반 수업에서 풀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려운 문제는 거기서 나올 거고, 오늘은 그 뒤로 넘어가서 66쪽에 대단원 학습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몇 개 좀 골라서 풀어볼게요. 66쪽부터. 자,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는 먼저 4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에 서로 다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보기 중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죠. 그러니까 표본 공간 S라는 게 우리가 집합으로 말하면은 전체 집합 같은 느낌이야, 그지? 전체 집합. 그래서 S라는 이렇게 전체 집합 이렇게 있는 거고, 그 안에 이제 A라는 부분 집합, B라는 부분 집합이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럼 그랬을 때 A 합집합 B의 확률은 항상 0 이상 1 이하이다. 어떨까? A 합집합 B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이 S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집합이겠죠. 요것도 A 합집합 B라는 것도 뭐 예를 들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 합집합 B면은 이만큼에 해당되는 집합이잖아. 요만큼에 해당되는 집합이잖아. 그러므로 이 집합에 대한 얘를 확률로 표현했을 때도 확률이니까 0에서부터 1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건데, 니은은 PA와 PB,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해가지고 1이 된다면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연희야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일단 배반이 뭐죠? 교집합이 공집합인 관계죠. 그쵸? 교집합이 아예 없는 관계. 그러면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해서 1이 되면 그러면 그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나? 약간 이게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냥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제일 확률에서 흔하게 마주치는 게 주사위를 던지는 거잖아. 그럼 주사위를 하나 던진다 그러면 이 S, 그러니까 표본 공간은 어떻게 생겼냐면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 집합의 부분 집합들 중에 A라는 집합이 있는 거고 B라는 집합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PA 더하기 PB가 1이 되도록 다양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A를 1, 2라고 하고 B를 3, 4, 5, 6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PA가 얼마가 돼요? 6분의 2가 되지, 그치? 그 다음에 PB는 6분의 4가 되지. 그러면 둘이 더해가지고 1이잖아, 그치? 그리고 그때 A, B는 서로 어때? 배반이지. 근데 꼭 무조건 더해서 1이면 배반이 무조건 나오겠냐?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은 내가 1, 2와 3, 4, 5, 6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요거를 1, 3, 5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1, 2, 3 이렇게 생각하면 A의 확률 얼마죠? 6분의 3. 그죠? B의 확률도 6분의 3. 둘이 더하면 어때? 1 되죠? 근데 A와 B가 배반이에요? 아니지.
얼마든지 우리는 더해가지고 1이 되면서 배반이 아닌 경우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교집합이 존재하게 하면 되잖아. 이 니은에서 만약에 PA 플러스 PB가 1이고 그리고 A와 B가 서로 A와 B의 공집합이 없으면, 교집합이 없으면 그러면은 배반이다 라고 말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요거밖에 말 안 했잖아, 그지? 요거밖에 말 안 했는데 이걸 만족한다고 해서 항상 배반이다? 이건 잘못됐죠, 그죠? 얼마든지 그 맞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발예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S이면 PA 플러스 PB는 1이다. 하영아, 이건 맞을까? A 합집합 B가 S가 되는 경우를 한번 그럼 하영이가 예를 들어 한번 말해볼까? 우리가 S를 1, 2, 3, 4, 5, 6으로 잡았잖아. 그러면은 하영이 마음대로 A와 B를 잡는데 A 합집합 B가 S가 되도록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그 다음 밑에는 4, 5, 6 이렇게 잡을 거야? 자, 이렇게 잡으면 얘를 만족하죠. 근데 얘를 이렇게 잡으면 A 합집합 B가 S가 안 나오나? 이렇게 잡아도 A 합집합 B는 S죠. 그죠? 여기다 뭐 5 하나 더 집어넣어도 이렇게 집어넣어도 A 합집합 B는 S죠.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S가 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많아요. 그지? 근데 항상 이게 만족된다고 해서 무조건 PA 플러스 PB가 1이야? 아니야? 아니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예가 이거인 거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니은도 그렇고 디귿도 그렇고 항상 맞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 항상 맞느냐라고 하면 얼마든지 맞지 않은 경우들을 생각해낼 수 있죠. 그럼 다 틀린 거예요. 그치? 우리는 항상 맞는 것만 맞다고 하는 거니까 기억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5번을 볼게요. 5번. 5번은 12개의 점이 가로, 세로로 1만큼의 간격으로 놓여 있다. 자, 이렇게 점들이 놓여 있는데 이 중에서 2개의 점을 연결해 가지고 연결한 그 선분의 길이가 무리수가 될 확률을 구하래요. 무리수. 자, 여러 가지 연결하는 경우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연결하면 요거는 길이가 얼마야? 가로, 세로 1만큼 간격으로 놓여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길이가 그냥 1이죠. 그쵸? 1. 근데 은솔아, 이렇게 연결하면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 우리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 여기가 얼마죠? 루트 2죠. 루트 2.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루트 2겠지. 그지? 그러면 하영아, 이렇게 연결하면 우리가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상황 아닌가? 요렇게 직각삼각형 그려보면 그때의 이 빗변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우리 그 중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유명한 정리를 배웠잖아.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치? 자, 여기 길이를 x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쓰면 어떻게 되지, 영아? 루트 5죠, 루트 5. 그쵸? 자, 핑크색은 루트 5예요. 그러면 연희야, 이건 얼마지? 루트 10이지. 그치? 루트 10. 그러면 만약에 뭐 이렇게 연결하면 2랑 3 가지고 피타고라스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루트 1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연결했다. 이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는 루트 2가 2개 붙어 있는 거니까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점들을 연결할 때
요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서 연결하면 다 뭐가 나와요? 다 무리수가 나와요. 루트 몇이 나오니까.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무리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어떤 거 맨 처음에 그 어떤 요거 빨간 거 하나 빼고는 이 비스듬한 것들 다 무리수예요. 그러면은 무리수를 찾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유리수를 찾는 게 편할까요? 아무래도 그치 유리수를 찾는 게 더 편해. 그러니까 유리수는 지금처럼 요렇게 똑바로 가로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뭐 세로로 연결하더라도 세로로 이렇게 연결하거나 그치? 아니면 뭐 이렇게 두 칸 연결할 수 있죠. 이렇게 두 칸 연결하거나 뭐 이런 경우만 유리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유리수가 될 확률을 구해 볼 거예요. 그래서 1에서 뺄 건데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12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골라가지고 연결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뭐라고 깔아야 될까? 분모를 12 C2로 깔아야 되겠지, 그치? 맞죠? 12개의 점 중에 뭐 아무거나 이렇게 2개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길이가 유리수가 되는 경우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수가 된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길이가 1이 되거나 길이가 2가 되거나 길이가 3이 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길이가 1이 되는 경우부터 생각해보자. 길이가 1이 되는 경우 자, 요게 1이죠 지금? 그럼 요런 게 가로 방향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오고 가로 방향으로는 세로 방향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8개, 9개 더해서 몇 개야? 17개. 형이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길이가 2가 되는 거. 길이가 2가 되는 거는 요런 거죠? 요렇게 된 거잖아, 그지? 여기 2잖아.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는 하나, 둘, 셋, 4개 있을 거고 세로 방향으로는 이렇게 그어도 길이가 2고요. 이렇게 그어도 길이가 2죠, 그죠? 맞죠? 그래서 가로로는 4개고 세로로는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총 10개. 2가 되는 거는 총 10개. 자, 그다음에 길이가 3이 되는 거는 가로로는 안 되죠. 가로로는 3이 될 수가 없고 세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은 것만 3이잖아. 그치? 그 길이가 3이 되는 건 딱 몇 개야? 하나, 둘, 셋 이거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길이가 3이 되는 것은 딱 3개 해서 이게 지금 유리수가 되는 전체 확률이에요. 그죠? 근데 12C2가 얼마냐면 66이니까 66분의 30 그러면 6으로 약분하면 11분의 5 11분의 5가 유리수가 될 확률이니까 이 문제의 답은 하영아 얼마라 그래야 돼? 그쵸. 이걸 1에서 빼야 되는 거니까. 그지? 우리 반대로 구한 거니까. 그래서 11분의 6이 5번 문제 답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1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67쪽에 11번. 자, 요거는 문제를 읽어보니까 뭐 맛집에 대한 후기를 검색하면 60%는 여자가 작성한 후기고 그때 그 여자가 작성한 후기 중에 제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될 확률이 0.6 그 다음에 남자가 작성한 후기 중에서는 제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될 확률이 0.5 근데 세원이가 제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후기를 찾았을 때 그게 여자가 작성한 후기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 이 문제는 무슨 단원 문제야? 조건방률이에요. 그죠? 조건방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내가 문제 풀 때 조건방률 문제 중에 이런 패턴의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쉽다 그랬죠? 이거? 확률로 가져가는 것보다 전체 개수를 그냥 내가 정하고 풀면 된다 그랬잖아. 이 세원이가 찾아본 후기가 전체 뭐 100개든 아니면 뭐 1000개다 이렇게 딱 숫자를 정해버리고
그러면 남자가 쓴 게 뭐 몇십 개, 여자가 쓴 게 몇십 개 이런 식으로 딱딱딱 개수를 쓸 수 있잖아. 그렇게 개수를 쓴 다음에 푸는 것이 더 편하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에 제공이 포함된 후기를 찾았을 때 이 후기가 여자가 작성한 후기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해놓으면 P 이미 벌어진 것이 뭐예요? 제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후기잖아, 그치? 그거를 찾았을 때 그 후기가 여자가 작성한 후기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자, 이거는 그럼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P 자, 제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될 확률 분의 P 여자가 작성한 후기이면서 제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후기일 확률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를 표로 그냥 그려버리는 거야. 전체 후기의 개수를 100개라고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전체 후기를 100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100개. 자, 100개의 후기를 찾았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남자가 작성한 후기가 아니 여자 먼저 쓸까? 여자가 작성한 후기가 있을 거고 남자가 작성한 후기가 있을 텐데 일단 여자가 작성한 후기가 몇 개래요? 전체의 60%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전체 개수를 100개로 잡았으니까 여자가 작성한 후기가 총 몇 개야? 60개죠? 맞죠? 100개 중에 60%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럼 40개가 남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자, 그 중에서 제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후기가 있고요 제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후기가 있는데 여자가 작성한 후기 중에는 0.6만큼의 확률로 이 단어가 들어간대. 그럼 하영아 여기가 몇 개라고 보면 돼? 여자가 작성한 후기가 총 몇 개죠? 60개죠. 근데 그 중에 0.6만큼의 확률로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 60개의 0.6이면 얼마예요? 0.6이 뭐죠, 분수로? 어떻게 되겠니? 60의 0.6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영이가 10만 원을 갖고 있어. 내가 너한테 야, 네가 가진 돈의 10분의 1만 나 줘라. 얼마 달란 얘기예요? 10,000원 달란 얘기지. 네가 가진 돈의 10분의 3만큼만 줘라. 그러니까 그 계산이 지금 네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야. 10만 원에 10분의 3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네가 예를 들어 6만 원을 갖고 있어. 6만 원. 네가 6만 원을 갖고 있는데 네가 가진 돈의 10분의 3만큼만 줘라. 그럼 나한테 얼마 줄 거야? 15,000원이야? 뭐라고? 아, 그럼 이렇게 네가 6만 원 갖고 있는데 네가 가진 돈의 3분의 1만 나 줘라. 야, 이거 계산하고 아까 그거 계산 못하고 그러냐. 결국 6만 원에 3분의 1이 2만 원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나는 너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6만 원에다가 3분의 1을 어떻게 해야지 2만 원이 되냐고요. 곱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양의 몇 분의 몇 혹은 뭐 소수로 몇 점 몇 이러면 비율을 말하는 거잖아. 그 비율을 전체 양에 곱해야지. 그럼 네가 6만 원 갖고 있는데 내가 네 돈의 10분의 3만큼만 줘. 그럼 얼마를 말하는 거야? (6만) 곱하기 10분의 3이 얼마일까? 너 이런 거 계산 못하면은 어디 옷가게 가가지고 뭐 30% 세일 이래도 얼마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 18,000원이지. 그치? 그런 느낌이야. 비율이라는 건 무조건 그런 거야. 그러면 지금 여자가 작성한 후기가 60개잖아. 60개의 0.6이 얼마겠느냐는 거예요. 60개가 있는데 어떻게 600개가 돼? 60개 중에 36이지. 60에다가 10분의 0.6을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그치? 60 곱하기 10분의 6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36개야. 그럼 여긴 몇 개겠어?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남자가 작성한 후기에는 0.5만큼만 이 단어가 들어가 있대. 0.5면 딱 반 아니야? 반? 그러면 40개니까 몇 개 몇 개야? 20, 20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 이 제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후기가 총 56개가 되는 거고, 제공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는 후기가 44개가 되는 거고, 이런 식인 거지.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할 거잖아. 이걸 계산하는데 조건부 확률에서 P로 놔도 되지만 N으로 바꿔도 된다라고 맨날 얘기하죠. N으로 바꿔도 돼. 그럼 이 분모가, 하영아, 분모에 몇 개가 들어가야 돼 지금? 그렇지. 제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후기가 56개인데 그 중에 여자가 쓴 건 몇 개? 그치. 이렇게 풀면 된다고. 이렇게 56분의 36. 그치? 그러면 4로 나누면은 얼마죠? 14분의 9 이렇게 되겠네. 그치? 14분의 9 이렇게. 11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전체 개수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체 개수를 그냥 100개나 1000개나 이렇게 설정해 놓고 풀어라 라고 계속 얘기했던 그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이게 조금 어려워. 12번으로 가볼게. 자, 12번은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이 30명, 그러니까 남학생 중에 있는 학생이 30명, 없는 학생이 20명, 또 여학생 중에서는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이 10명이에요. 그럼 이것도 문제를 딱 읽어봤을 때 표글이라는 거잖아. 그치? 표, 그죠? 남녀 표글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여가 있고 이용 경험,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애들이 있고 도서관 이용 경험이 없는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남자 중에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이 30명이고 없는 학생이 20명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서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이 1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것만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요것만. 그지? 여기만 모르고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것도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여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랬잖아. 그지? 그럼 결국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우리가 미지수로 잡으면 되겠죠? 보통 자연수 n으로 많이 잡죠? 여기 n명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여학생들을 n명이라고 잡으면 자, 그럼 이제 요것도 한번 써볼게. 요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남자가 총 몇 명이다? 남자가 50명, 그치? 여자는 몇 명이다? n 플러스 10명, 그쵸? 그 다음에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이 총 몇 명이다? 30 플러스 n명이고, 그치? 도서관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이 총 30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표를 완성한 상태에서 이제 포인트는 요거죠.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남학생인 사건과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인 사건이 독립이다 그랬어요. 독립하면 연희야 어떤 식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돼? A와 B가 독립이다 그러면? 빨리 본다 야. 곱해가지고 교집합, 그렇지. 독립이다가 성립을 하려면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입니다. 요게 이제 성립을 하면 독립인 거잖아. 그치? 독립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식인데 그럼 지금 남학생인 사건이랑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인 사건이 독립이죠. 그죠? 그럼 이런 말이네. P 남학생 교집합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다. 요거가 P
남학생 곱하기 P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확률들을 표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전체 사람 수가 필요해요. 그죠? 전체 사람 수. 그럼 지금 남자가 50명, 여자가 n 플러스 10명이니까 전체 사람 수는 이 두 개를 어떻게 한 거야? 더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표는 지금 전체 몇 명을 대상으로 한 표다? 전체 n 플러스 60명, 그치? 요게 전체 인원수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표만 있으면 다 확률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치? 자, 이거 생각해볼까? P 남자 교집합 경험이 있는, 남자 교집합 도서관 경험이 있는, 그러면 30명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확률을 하영아 몇 분의 몇이라고 말해야 돼? 맞아요. 전체 인원수분의 여기. 그치? 그래서 n 플러스 60분의 30 요것이 좌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남자일 확률. 재현아, 표 딱 보니까 전체가 요만큼이고 남자가 몇 명이야 그 중에? 50명이지. 그럼 남자일 확률이면은 그렇지. n 플러스 60분의 5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을 확률. 그러면 또 요거분의 요거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걸 잘 계산해서 n 값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이게 양변에 n 플러스 60, n 플러스 60이 분모에 똑같이 하나씩 있으니까 이거 하나씩 어떻게 버리면 돼? 이렇게 한 번 지울 수 있죠, 그죠? 곱해져 있는 거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요 상태고, 그러면 내가 이 n 플러스 60을 다시 한번 양변에 곱하면요, n 플러스 60을 다시 한번 양변에 곱하면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 좌변이 30에다가 n 플러스 60이 한번 곱해졌고, 우변은 50에다가 30 플러스 n이 곱해져 있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공 한번 지울 수 있잖아. 공 한번 지워버리고, 자, 분배하면은 3이 분배되니까 3n 플러스 180은 150 플러스 5n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렇게. 그래서 3n이 넘어가면 2n, 150이 넘어가면 30, 그러면 n 값은 15가 되겠죠? 15, 그쵸? 그래서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여학생, 그걸 n으로 잡았었기 때문에 15가 그대로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거는 독립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68페이지에 1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13번. 자, 13번 문제는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 한 개를 2번 던지고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 한 개를 4번 던진다. 그럼 하영아,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거는 그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냐 짝수냐로 나눠서 가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주사위를 한번 던져가지고 홀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간단히 2분의 1이죠, 그죠? 짝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그죠? 근데 홀수가 나오면 동전 던질 기회를 몇 번 준대? 2번 준대, 그치?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 한 개를 2번 던질 수 있대. 짝수가 나오면 기회를 몇 번 준대? 4번을 준대, 그치? 근데 홀수든 짝수든 내가 원하는 확률은 뭐냐면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이게 궁금해요. 맞죠, 영아? 자, 그럼 지금 요때는 기회를 몇 번 준다고? 2번 준다고. 근데 2번 동전을 던질 수 있는데 우리는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지. 그러면 결국 여기에 와야 될 확률은 뭐냐면 2번 도전에 2번 성공할 확률이 여기 오는 거예요. 동전 2번 던지고 앞면 2번 나와야 되니까. 근데 짝수 나왔을 때는 기회가 몇 번이야? 4번이지. 기회는 4번이야. 근데 그때도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지. 그럼 여기에 올 확률은 뭐냐면 4번 도전에
두 번 성공할 확률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내가 계속 표현할 때 몇 번 도전에 몇 번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게 말한 것 같아? 너에게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서?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 재현이가 길거리에서 헌팅에 성공할 확률이 몇인데 몇 번 도전해가지고 몇 명한테 성공하고 이런 확률을 많이 얘기했잖아. 그 확률 다 뭘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몇 번 도전에 몇 번 성공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독립시행위를 생각하라고 내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몇 번 도전에 몇 번 성공? 두 번 도전에 두 번 성공. 그럼 뭐라고 써야 돼? 2, C, 2에 2분의 1의 제곱 맞죠? 자, 여기는 몇 번 도전에 몇 번 성공? 그렇지. 그렇게 표현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번 도전에 2번 성공이니까 2분의 1이 2번 또 실패 2분의 1이 또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서. 자, 얘는 계산하면 얼마냐면은 8분의 1이죠. 저기 앞에 붙어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자, 얘는 계산하면은 32분의 6인가? 32분의 6이니까 16분의 3이죠. 그죠? 그러면 재현아, 이 문제의 답은 뭐야? 16분의 5가 되겠죠? 맞죠? 16분의 5.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처음에 홀수냐 짝수냐부터 확률을 나누고 가시고 그 다음에 기회가 몇 번이고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돼 이런 거니까 독립시행으로 쓰면 된다. 그러니까 독립시행이 필요한 그 타이밍에 독립시행이구나 라고 생각만 하면 되게 쉬워요. 근데 여기서 독립시행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면 이제 못 푸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이게 독립시행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자, 14번 문제는 이탈리아의 수학자 파촐리. 이게 애초에 확률이라는 학문이 시작된 이유예요. 도박하다가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몇 번 중단, 몇 게임까지 하다가 중단이 됐을 때 그러면 상금을 어떻게 분배하는 게 합리적이냐. 이걸 가지고 어떤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로 편지를 보내면서 막 이제 어떤 논쟁을 벌인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저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하면서 막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막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설명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확률이라는 그 어떤 학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길 확률이 같은 두 사람이 게임을 해가지고 6번, 6승을 먼저 하는 사람이 상금 모두 갖기로 했는데 7번까지 게임을 해가지고 스코어가 4대 3이었는데 거기서 게임이 중단이 됐어요. 그럼 지금 7경기까지 한 거잖아. 7경기까지 한 거니까 일단 1경기부터 7경기까지 여기까지는 A 대 B의 스코어가 4대 3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정해진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정해졌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8경기, 9경기, 10경기, 11경기 최대 11경기까지 갈 수 있죠. 6승을 먼저 하면 이기는 거니까 진짜 팽팽해가지고 6대 5까지 가도 11경기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이후에 8경기, 9경기, 10경기, 11경기까지 갈 수 있는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지. 자, 만약에 8경기, 9경기에서 둘 다 A가 이기고 A가 이겨버리면 여기서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 그치? 6대 3의 스코어가 만들어지니까. 그쵸? 그래서 9경기에서 게임이 끝나려면 A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10경기에서 게임이 끝나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A가 우승하는 상황을 생각하는 건데 10경기에서 A가 우승하려면 어때야 돼요? 10경기에서 우승하려면 일단 8경기, 9경기를 묶어서 생각할게. 자, 10경기까지 일단 가려면 8경기, 9경기에서는 A 대 B의 스코어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1이 돼야 돼, 그지? 한 판 이기고 한 판 져야 돼, 그지? 그리고 나서 10경기에서 누가 이기면 돼? A가 이기면 게임 끝나는 거죠. A의 승리로. 그죠? 연이야, 그럼 11경기까지 가려면 8, 9, 10경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A 대 B의 스코어가 몇 대 몇이 돼야 될까? 지금 이미 여기까지 4대 3이죠. 그러면 11경기가 열리려면 10경기까지 끝났을 때 스코어가 몇 대 몇이어야 돼? 너 뭐 스포츠 같은 거 잘 안 보는구나. 상식적으로 11경기가 열리려면은 우리가 지금 6승하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6승. 근데 11번째 판이 열렸다는 얘기는 10번째 경기까지 끝났을 때 얘랑 나랑 스코어가 몇 대 몇일 때 11경기를 할까? 5대 5가 돼야지 11경기를 하겠죠. 근데 현재 7경기까지 4대 3 스코어였잖아. 그러면 10경기까지 끝났을 때 5대 5 스코어가 맞춰지려면 요 8, 9, 10경기에서는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2여야 돼. 그 얘기한 거예요. 그죠? 1대2. 자, 그럼 여기까지 1대2의 스코어가 만들어져가지고 총 5대5 스코어가 만들어지고 11번째 경기에서 A가 딱 이겨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 A의 승리로. 그죠? 그래서 A가 최종 우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예요. 요렇게. 그러면 요 첫 번째 시나리오 8경기, 9경기에서 그냥 A가 연속으로 이겨버릴 이럴 확률은 뭘까, 재현아? 여기서 그냥 A가 연달아 두 판 이겨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이길 확률이 서로 같은 두 사람이야. 그럼 한 경기를 딱 했을 때 A가 이길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서도 A가 이기고 여기서도 A가 이기니까 이 확률은 뭐라고 하면 돼? 그치. 그냥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4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경기잖아. 두 경기. 8경기, 9경기. 두 경기를 했는데 두 경기 중에 한 번 A가 이기고 한 번 A가 지는 거지. 이것도 뭘로 계산할 수 있다? 아영아. 이것도 뭘로 계산할 수 있다? 독립시행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치? A를 기준으로 보자고. A를 기준으로 보면 두 경기 했는데 그 중에 한 경기 이기고 한 경기 질 확률인 거잖아. 그러면 이 확률을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두 번 도전에 한 번 성공. 두 번 도전에 한 번 성공. 이길 확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1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1제곱. 요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치? 요렇게. 그리고 나서 10경기에서 A가 한 번 또 이겨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A가 이길 확률 얼마가 붙어야 돼? 2분의 1이 한 번 붙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요 앞에 것이 2분의 1이고 얘까지 하면 또 4분의 1이네.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그 다음 것도 부드럽게 할 수 있거든. 자, 요거가 벌어질 확률도 역시 뭘로 생각할 수 있어. 요것도 독립시행이야. 그지? 이번에는 3경기를 했는데 3경기 중에 A가 몇 판 이겼어? 한 판 이겼다고. 그치? 그럼 이걸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3번 도전에 한 번 성공으로. 그죠? 3번 도전에 한 번 성공. 그래서 요거를 3C1에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역시 또 마지막 경기에서 A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한번 곱해줘야 되겠지. 그치? 맞죠? 자, 그러면은 요 확률이 얼마냐면 16분의 3인가요? 16분의 3? 자,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A가 우승하는 시나리오 요거 이렇게 3개의 확률을 다 합치면 되겠죠. 그러면 다 합치면 얼마일까? 16분의 11이네요. 그쵸? 자, 그래서 게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때 A가 모두 가질 확률은 16분의 11이야. 16분의 11이야. 그럼 반대로 말하면 B가 이길 확률은 몇이었던 거야? 16분의 5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나누는 게 공평하겠어요? 상금을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지는 게 공평하겠어? A가 이길 확률은 16분의 11, B가 이길 확률은 16분의 5. 그러면 상금을 몇 대 몇으로 분배할까?
11대 5로 나눠 가지는 게 공평하겠지. 연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졸리니? 안 졸리니? 그러니까 확률에 따라서 내가 이길 확률이 높으면 내가 그만큼 상금을 많이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체 상금에다가 16분의 11을 곱한 것만큼 A가 가져가고, 또 전체 상금에다가 16분의 5를 곱한 것만큼 B가 가져가고,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게 제일 합리적이잖아, 확률상.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1대 5의 비율로 분배해서 가져가는 것이 공평하다,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프린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요 프린트도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들은 다 풀어봤어요. 풀어봤고, 또 이제 다음 주말에 주말 보강할 때 여기 문제들 다시 풀어보고 할 거니까 반복해서 풀 거예요.